그때 사장님의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중국 남방의 절강성의 영파, 닝뽀라는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역시 경험도 없고 열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좀 약간 뼈 아픈, 가슴 아픈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회사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식구들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던 식구들이 중국으로 왔고, 그때 제가 중국에 있는 국영무역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닌 이유는 이제 한국과의 교역에서 제가 좀 활동을 하리라. 근데 문제는 급여가 너무 작았어요. 그때 급여가 인민폐로 한 1,500위안, 우리나라 치면 20만 원이 안 됐어요. 참 낮은 급여죠. 그런 급여로 우리 식구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우리 딸이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때 우리 딸애는 중국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민족을 물어봐요. 무슨 민족이냐, 무슨 민족. 민족이 많거든요, 중국은요. 근데 우리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우리는 무슨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한민족이야. 그랬더니 아빠, 우리는 중국어 다 할 줄 알고 중국에도 살고 잘 못 살고 우리 조선족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내가 받는 1,500위안 중에서 한 1,000위안,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 정도는 우리 집사람을 주고 나머지는 제가 생활비로 쓰고 다니면서 그때 참 중국 회사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중국인을 배웠죠. 사람을 배운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중국 사업을 할 때 그 중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회사라는 곳은 굉장히 우리나라 회사보다 평등하고요. 자기 책임 중심이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런 면엔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 회사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죠. 사실 그때 우리 집사람도 저에 대한 믿음과 성실 열정으로 왔지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죠. 참는데도 한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 싸웠어요. 그날이 아마 우리 와이프 생일날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화해를 한다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영화가 타이타닉호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 영화관을 별로 안 가봤는데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25원, 뭐 10원, 5원 이렇게 등급이.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 샀을까요? 뭐 좀 급여도 많지 않으니까 5원짜리를 사서 이제 둘이서 함께 이렇게 영화관을 들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뒷자리인 줄 알았더니 자리가 없는 5원짜리는 계단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이 계단에 앉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 그렇게 슬픈 영화도 아닌데요. 그냥 내내 울다가 그 영화관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를 악물었죠. 야, 5원짜리에 계단에 앉아서 한국 사람이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면서 그 긴 영화를 둘이 앉아갖고 엉엉 울면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지금 눈물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립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중국의 스촨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때 한 40가지 아이템, 그것도 거의 수입해서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제가 백화점 1층에서 6층까지 각 매장별로 층별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고 팔고 하는 장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40가지,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요, 한국 내에도 아직도 저 사람 신발 장사하고 아직도 옷 장사하고 아직도 화장품 장사하는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40가지 아이템을 다 아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는 거죠.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고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사람이 그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 40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비행기 파는 장사, 비행기 표가 아니고요, 비행기 통째를 하는 사업까지 했으니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어떤 사업했냐면, 잘 모르시죠? 방송을 했어요. 방송 찍는 아이템 사업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가끔 보면 텔레비에서 해외에서 진기명기 신기한 것들 찍는 그런 프로 보셨죠? 보통 그런 프로가 한 꼭지가 15분 정도 되는데 그런 프로를 어떻게 해서 제가 좀 돕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나같이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요, 그 안에 모든 것들 준비하면 한국의 방송국의 PD하고 카메라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함께 그 지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찍나요?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를 찍으면 15분짜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현금을 받는 거라 꽤 돈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전략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 혼자 돕는 마음을 했다가 욕심을 냈죠. 직원들을 뽑고요, 사무실을 구하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 그 지역의 정보를 알아서 기획해갖고요, 작가를 구해서 만들어갖고 서울에 보내서 섭외를 해서 그런 사업까지도 하기도 했었어요. 별일을 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중국 서커스 마을, 뭐 유명한 마을, 유명한 축제 이런 것들 알면 이제 제가 전화로 섭외를 해서 방송거리가 되나 안 되나, 분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서울로 보내면 그때 MBC, KBS, NHK까지 쫙 있는데 보내면 그분들이 응답이 오면 제가 이제 섭외를 받고 그 현지에 가서 같이 이제 구성을 하고 촬영을 찍고, 제가 찍어서 보낼 때도 있었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왜 돈이 되는지 구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주는 돈만 받았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이유는 흥미, 재미, 의미,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되었다. 지금 유튜브에서 김영환 서커스 이렇게 치면 아마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그 영상을 제가 받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반전, 육박전, 그런데 놀랍게 15분짜리로 쫙 나오는 게 제가 거기에 진짜 희열을 느낄 정도였죠. 사업은 역시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한테 30대에 40대에 그런 성공을 이루고 그런 능력을 갖고 인정을 받았죠. 사실은 그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는 게 없지 않았을까. 그 중국 공산당 어느 친구하고 비행기 동체를 판매하는 아주 큰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돈을 끌어오고요.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판매도 많이 했죠. 근데 그 구조 속에 역시 사업의 핵심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익도, 사업도, 가치도, 뭐 사람도 다 날리게 되지 않았을까. 거기서 제가 참 얻었던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이 힘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빚이 많아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 왜 갔냐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지인의 소개로 홍콩을 가긴 했지만 사실 잘 몰랐거든요. 또 제가 파는 미싱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단 이걸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갚겠다라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업은 말이 영업이지만 사실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책을 좀 받았어요. 영업과 마케팅을 했는 책 한 100권 정도 받고요. 저는 그 당시 중국에서 숙박을 하고 그 홍콩 이미그레이션을 여권 들고 통과하면서 출근을 했죠. 책 보고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했어요. 건물 타라고 그러면 건물 타고요. 사람들 만나라고요. 만나서 설명하고요. 그때 저는 고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만 조졌어요. 그 한 명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 한 명의 빅바이어를 소개받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라오반, 마사장입니다. 마사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마사장한테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 마사장을 한번 소개합니다. 홍콩의 마사장은요, 홍콩에서 이전 그 패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이었고요. 그 사람을 통하면 많은 리싱 판매 오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 아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운전기사 하던 친구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마사장의 비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정사정했죠. 그 마사장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다. 난 계속 매달렸죠. 역시 계속 매달리면요, 일 뚫립니다. 결국 그 홍콩의 페니슐라 호텔의 마사장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더운 날 양복을 입고요, 마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요? 그 홍콩 페니슐라 호텔 5층에 가서 그 마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먼저 그 비서 아가씨를 봤는데 완전 이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녀석이 헤어졌을까? 드디어 마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사장을 만나는 날 제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마사장의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딱 들어와 저 끝에 제가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5미닛.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5분이 넘을 것 같아요. 저 끝에 그 책상에 마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딱 보고 담배를 피워서 뭐라고 그래? 미스터 김 5미닛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사장을 보지 않고요, 그 벽을 봤어요. 벽에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림 앞에 딱 썼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뭘 그린 그림입니까?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마사장이 내 옆에 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소파에 둘이 앉게 되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담배를 피워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들어주고 또 들어줬습니다. 들어주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날 마사장과 30
30분이 넘는 시간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싱 판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얘기만 들었습니다.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이제 가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너 그림 좀 더 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말에 자기 집에 오면 그림을 저 더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주말에 그분 집에 갑니다. 홍콩은 섬이 있고 반도가 있는데요. 섬은 무조건 잘 사는 동네입니다. 섬에 갔어요. 그분의 집에 갔어요. 와, 수영장이 있는 집입니다.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자기 집의 지하로 나를 이끄는데요. 지하에 갔더니 세상에 그림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림에 파묻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다가요? 그림 얘기 듣다가 그림 보다가 저는 지쳐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저한테 그림 얘기만 하는 걸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난 미싱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한 일주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 사무실에 팩스가 한 장 말합니다. POC 뭐예요? 나한테 오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오다를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미싱 판매 오다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죠. 그들이 누구냐고요? 저와 함께 밤을 샜던 그 마 회장이라는 사람의 하청 공장을 칠 때 필요한 미싱을 저한테 오다를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네고테이션 협상도 하지 않고요. 가격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요. 제 이름으로 무조건 넣은 겁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미싱이 약 400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제가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1등 했죠. 제가 어떤 걸 얻을까요? 나는 한 곳만 뚫었거든요. 그 한 곳에 가서 미싱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뭐만 얘기했죠? 그림 얘기만 했어요. 그 그림 얘기만 갖고도 그분의 오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분 때문에 홍콩에 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과의 인연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뀔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쯤 제가 홍콩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쯤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어디 와서 강의를 30분만 하라는 거죠. 거기 계시는 코트라의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때 강의 안 했던 사람입니다. 강의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준다고 하고요. 예, 조찬, 호텔 조찬이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주머니가 덜렁덜렁 있는 옷을 입고 청바지 입고 휴대폰 2개 달고 삐삐 2개 달고 가서 그때 오셨던 한국분들 대상으로 그냥 홍콩에서 제가 일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실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한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중소기업청에 뭐 한 자리 하시는 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뭐 여기는 누구 이런 분들이셨죠. 이분들이 글로벌에 관련된 체험을 홍콩에 왔는데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를 계기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에게 콜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정말 강의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홍콩에서 좀 돈을 벌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서 갚고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은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분위기 상승일 때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때 한 게 개포동에 제가 아는 선배가 하는 오피스텔 한 자리를 받고 새벽반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교습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꼬리표 아시죠? 이렇게 핸드폰 번호 걸어놓고 사람들이 오면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중국어를 1인당 10만원씩을 받고 가르치고 제가 했던 최선이죠.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를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 다 팩스를 보내서 만들고 능률협회에 그 당시에 시험을 봐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고 바빴죠. 능률협회 가고 무역협회 가고 또 그 당시 이제 교대에서 1인 기업 과정이 시작하기도 하고 저한테 2005년도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